네, 서울 1경주가 되겠습니다. 국산마 6등급 연령 오픈 별정 A형의 경주고요. 1200m 경주거리입니다. 자, 모두 12마리가 출전을 하고 있는데 약한 편성입니다. 말 자체가 그렇게 센 말들이 있거나 향후 기대치가 높거나 이런 거는 아닙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에서는 1번마 어드밴스라든가 7번마 KM파크, 10번마 방탄여걸, 11번마 바이스로이, 12번마 탑퀄리티. 이 정도 선이 좀 인기 마필들이 될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11번마 바이스로이, 12번마 탑퀄리티, 이 두 마필의 인기가 좀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 두 마필이 과연 능력말에서 인기가 있느냐? 그거는 아니고요. 앞선 전개가 가능한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곽 게이팅임에도 불구하고 이 두 마필에 대해서 거는 기대가 상당히 큰 거고요. 직전 경기에서 좀 살아나는 모습을 보였죠. 1번마 어드밴스, 김하연 기수가 안게이트에서 만약에 선행을 갈 수 있다면 이 1번 어드밴스, 11번 바이스로이, 12번 탑퀄리티, 이 세 마필의 아마 선두 다툼이 아주 치열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제가 지금 이번 경주에서 좀 주목을 하는 말은 7번마 KM파크입니다. 이게 데뷔전을 갖는 말이죠. 데뷔전을 갖는 말이기 때문에 이 마필이 어떻게 뛸 것인가가 상당히 좀 궁금한데, 솔직히 주행심사 모습은 좀 평범했습니다. 그냥 뒤에서 꾹 찾고 가면서 끝까지 이제 말의 그 상태만 체크를 했던 그런 건데, 제가 이 말에 주목을 하는 이유는 지금 조교 상태가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10마임에도 불구하고 말의 상태가 좀 안정감이 좀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이번 경주가 좀 이렇게 그러니까 강한 편성은 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KM파크가 데뷔전이기는 하지만 안토니오 기수가 좀 강하게 말몰이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입상권의 한 자리는 차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일단 요번 경주는 이렇게 전개를 이렇게 보면요. 일단 1번마 어드밴스, 다음에 12번마 탑퀄리티, 그리고 11번마 바이스로이, 이 세 마필이 이제 3파전 전개로 갈 거고요. 7번마 KM파크가 과연 자리를 잡을 수 있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역시 10번마 방탄여걸이 따라붙을 것으로 보이고요. 9번마 금화 임팩커블, 그리고 조교 상태 지금 좋아 보이죠. 4번마 위닝 메이커까지도 좀 앞선 전개를 좀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이 강한 편성이 아니다. 그리고 추임력이 그렇게 좋은 마필들이 그렇게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결국 선행마선에서 1, 12, 11 이 세 마필이 버티는 그림이 좀 나오고요. 10번마 방탄여걸이 4코너에서 과연 추입을 해서 올라올 시간이 있겠느냐라는 거고, 중요한 거는 이 7번마 KM파크가 과연 어떤 모습을 보일지가 상당히 좀 중요해지는 그런 경주입니다. 일단 저는 12번마 탑퀄리티는 여러분들 잘 아시죠? 박태종 기수가 타고 있으니까 저는 좀 믿고 가려고 하는 경주인데, 1번마 어드밴스가 만약에 초반에 강하게 치고 가버리면 솔직히 이 외곽에 있는 마필도 어떻게 될지는 잘 모릅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좀 정리를 하면요. 저는 일단 7번마 KM파크에게 좀 기대를 걸어보겠습니다. 그리고 12번마 탑퀄리티, 1번마 어드밴스까지 이 세 마필을 입상 가능마로 추천을 하고요. 또 앞선 전개가 가능한 11번마 바이스로이는 어떻게 보면 외곽에서 좀 거리적인 손해를 볼 가망이 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이런 마필보다는 뒤에서 추입해서 올라올 수 있는 10번 방탄여걸이나 9번 금화 임팩커블, 또 4번 위닝 메이커, 이 정도 선에서 지금 복병권을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저는 그냥 말의 컨디션 놓고 4번 위닝 메이커를
복병으로 추천하는 경주입니다. 서울 이경주가 되겠습니다. 국산마 6등급 연령 오픈 별정 A형의 경주고요. 역시 1200m 경주거리입니다. 자, 이번 경주도 12마리가 지금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마필 중에서는 조금 그 상태가 좋아 보이는 마필이 하나가 있죠. 이제 10번마 드림펠라입니다. 4번을 나와서 우승 1번, 2착 1번을 했던 말이고요. 데뷔전에서 2착을 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 경주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그럼 원래는 5군 가 있어야 되는 말이죠. 근데 올해 들어서 마필이 조금 침체기에 빠졌습니다. 이제 10번 게이트에서 선행을 나왔지만 군방 선두를 뺏기고는 무기력하게 무너지는 모습. 역시 직전 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행을 못 나왔죠. 자, 그래서 이 드림펠라라는 마필은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으로는 과연 선행을 갈 수 있느냐입니다. 자, 조교시에는 그 어제 입상을 했었던 스마트 대보와 병합 조교를 하는데 좀 비슷한 발걸음이었어요. 개인적으로는 드림펠라가 이 스마트 대보보다는 좀 앞섰어야 되지 않냐라고 보여지긴 하는데, 어쨌든 이 드림펠라 컨디션은 그냥 양호한 정도로 보이고, 아무래도 이제 우승 경험이라든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조금은 더 나아 보입니다. 자, 후차보는 좀 혼전인데, 지금 이번 경주는 예상이 상당히 좀 애매한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주로를 보시면요. 일단, 이 경주에서는 선행은 이제 8번 원더풀 만보가 나갈 가망이 가장 높고요. 10번 드림펠라가 이제 같이 붙여서 갈 겁니다. 자, 근데 과연 드림펠라가 이 원더풀 만보를 어느 순간에 낚아챌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드림펠라가 경주를 주도하는 경주다라고 지금 본다면, 이 드림펠라가 빠른 시간 안에 8번 원더풀 만보를 낚아채면 이 원더풀 만보가 마지막까지 버티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이 원더풀 만보가 기습선행으로 순발력은 상당히 빠른 마필이기 때문에 간다면 마지막까지도 버티는 그림은 나오는데, 그러면 솔직히 드림펠라도 장담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두 마필이 혼전을 펼치는 가운데 제가 이번 경주에서 좀 관심을 갖고 보는 말은 7번마 거센파워입니다. 자, 4번을 나와서요, 보여준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바닥권에서만 쭉 있는 마필이고, 기본적으로 앞선에 좀 붙여서 뛰는 말이기는 하는데 뒷심이 조금 모자란 듯한 느낌입니다. 그런데 조교시의 모습을 보면 이 마필이 좀 살아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 앞선에서 인기마 2마리가 치열하게 혼전을 벌일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뒤에서 이렇게 날라들어오는 시간과 타이밍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랬을 때 전개로 봤을 때는 7번 거센파워가 상당히 좋아 보이고요. 4번마 더 파이팅도 모습은 상당히 좋아 보이는데 실전에서 이게 걸음이 나오지를 않아요. 더 파이팅도 분명히 더 띄워줄 수 있는 마필처럼 보이는데 좀 아쉬움이 많죠. 자, 이번 경주 변수는 12번마 럭키 썬더입니다. 데뷔전이죠. 그리고 이철경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다. 최외곽 게이트 1200m. 그러면 솔직히 조건 좋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필이 조금 인기는 끌 것 같은데 조건상으로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보면 조교시의 이 채찍에 대한 반응은 상당히 좋아요. 그러니까 채찍을 대면 말이 앞으로 나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들도 조심은 좀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번 경주는 원래는 이 드림펠라가 당연히 다른 마필보다 능력은 우위에 있다라고 보여지기는 하는데, 전개에 있어서 8번 원더풀 만보 이 마필과 과연 어느 정도의 싸움이 붙을 것이냐고, 그런 면에서 원더풀 만보는 솔직히 도안이면 모인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앞선에 탁 치고 나가면 원더풀 만보가 버틸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지를 못한다면, 다시 말해서 드림펠라한테 조금 압박을 심하게 받는다면 마지막에 퍼질 수도 있는 그런 경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좀 정리를 하면요, 저는 일단 1번 드림펠라, 10번 드림펠라,
이마필은 좀 믿고 가려고 합니다. 그럼 이 순간에 저는 8번 원더풀 만보를 제외합니다. 인기마이지만 드림펠라의 전개가 이것도 앞선에 빨리 붙여야 되는 전개라고 한다면 저는 원더풀 만보는 제외를 하고 싶고요. 마필 상태 좋은 7번마 거센 파워, 그리고 신마지만 반응을 보이고 있는 12번마 럭키 썬더까지 이렇게 세 마필을 입상 가능마로 추천을 하고요. 4번마 더 파이팅, 조교 때의 모습이 좀 나아지기를 바라면서 복병으로 추천하는 경주입니다. 자, 서울 3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연령 오픈의 별정 A형의 경주고요. 1200m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기에 전체 13마리가 출전을 하고 있는데 선두 다툼이 상당히 치열할 수 있는 그런 경주로 보여집니다. 자, 이번 경주에서는 일단 뭐 사전 인기에서는 9번마 신의 아들이 가장 많은 인기를 누릴 것으로 보이고요. 4번마 K블레이드, 12번마 일격필살, 8번마 마성천하, 그리고 빅포스1 1번마, 이렇게 5마리 정도가 좀 인기권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 인기마를 제외하고 이 인기마들을 넘어설 수 있는 마필이 있느냐를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자, 2번마 퍼지킨, 바닥권에서 뛰는 말 안 된다라고 보고요. 3번마 천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5번마 댄스머신 역시 바닥권의 말이고요. 이 6번마 그마음의 저스티가 일단 부미노 기수가 탄다는 것도 약점이고요. 조교 때는 모습이 상당히 좋은데 이게 실전에 잘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인기가 좀 있었던 말인데 이제는 좀 놔줘야 될 마필로 보여지고요. 7번마 천둥기세는 스타트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좀 어렵다라고 봐야 됩니다. 라운더 삭스 마찬가지, 그리고 매직의 감성도 역시 어떤 특징은 좀 없어 보입니다. 다만 이 마필은 1200m는 좀 어느 정도 가능성이 좀 보이는 마필인데 또 우에다 기수가 타고 있죠. 그래서 이 마필도 좀 어렵다라고 보고요. 13번마 넘버원 타켓, 이 마필도 초반이 너무 느립니다. 자, 이번 경주는 어쨌든 경주의 전개가 상당히 빠르게 흘러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그 빠른 흐름을 따라갈 수 있느냐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일단 전개를 이렇게 보면 1번마 빅포스1이 빠른 순발력, 그리고 역시나 김하연 기수의 감량이점, 이런 것까지를 다 생각을 했을 때는 1번마 빅포스1이 빠르게 선행을 치고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마필이 이제 직전 경주 4월달 경주였죠. 상당히 좀 주행이 조금 불량한 모습을 좀 보였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행이 좀 불량한 마필은 오히려 안게이트가 더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바깥으로 좀 기대는 경향이 좀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순치가 되었을까. 다만 지난번 주행 심사에서는 그런 모습이 조금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1번마 빅보스1이 선행을 나갈 것으로 보이고요. 바로 이 뒤에 붙여서 9번마 신의 아들이라든가 8번마 마성천하가 빠르게 붙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선의권에서 12번마 일격필살, 그리고 4번마 K블레이드 등이 따라갈 것으로 보이고 결국은 이 마필들의 경쟁이라고 봐야 됩니다. 자, 이 중에서는 1번마 신의 아들이 일단 선행 능력도 있고요. 추임 능력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교시에도 1군 마필이죠. MJ 파워와 대등한 발걸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신의 아들은 지금 이번 경주에서는 좀 무난한 착승권이 예상이 됩니다. 물론 이 마필도 4번을 싸워서 직전 경주 우승한 게 다인 겁니다. 다 바닥권에서 놀기는 했지만 그래도 싸움은 됐었던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두 번째는 이 1번 빅포스1이 순발력은 상당히 막강하거든요. 그런데 마지막까지 버틸 수 있느냐입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보면 많이 그 주행 자체가 많이 흔들렸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좀 버티지를 못했는데 이번 경주를 앞두고 조교 모습은 좀 괜찮았습니다.
자, 4번마 K블레이드 안토니오 기수가 타고 있다는 것 때문에 상당히 많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선두권에서 진행을 하는 마필이고 추입도 뭐 양호한 편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마필이 이렇게까지 과도한 인기를 끌 수 있는 마필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6번을 나와서 직전 경주 3착한 게 다예요. 그런데 이번 경주 물론 뭐 편성이 강한 편성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이 정도까지의 인기를 누린 마필인가라고 했을 때 저는 좀 의문이 들고요. 8번만 마성천하는 좀 앞선에서 붙여서 뛰는 말입니다. 그래서 앞선에 잘 붙일 수만 있다면 버틸 수는 있는데 이번 경주 같은 경우에는 1번마 빅포선 그리고 9번마 신의 아들 이 두 마필의 압박을 좀 견뎌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는 좀 의문이 듭니다. 자, 경주의 전개로 봐서는 솔직히 12번 일격필살이 가장 경주의 전개는 좋아 보입니다. 선행마필을 보내놓고 뒤에서 차분히 따라가는 전개를 한다면 분명히 마지막 한 번의 기회는 좀 나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최근 기록이 컨디션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현종 기수가 기승을 하고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향후 발전 기대치나 이런 거로 봤을 때 이 일격필살이 전개는 상당히 좀 좋아 보인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좀 정리를 하면요. 저는 일단 9번 신의 아들 그리고 1번 빅보스원 12번 일격필살 이 세 마필의 입상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고요. 복병권에서는 4번마 K블레이드가 안토니오 기수의 말몰이라면 한 번쯤은 좀 기대를 해볼 수는 있는데 말의 능력상으로는 그렇게까지 높아 보이지는 않는다 라고 예상을 하는 경주입니다. 네, 오늘의 교차 1경주가 되겠습니다. 부경 1경주 국산마 6등급 1200m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에서는 이제 7번마 네임드가 강력한 인기몰이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마필은 데뷔전에서는 자기 모습을 보여주지를 못했지만요. 두 번째 경주에서 이제 2착을 차지하면서 인기마로 올라섰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작년 8월 달에 나오고 상당히 좀 오랜 기간 휴양 후에 다시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과연 이 마필의 컨디션이 어떨까에 따라서 이 마필을 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휴양하고 나온 말은 무조건 지켜봐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번 경주는 너무 편성이 약합니다. 그래서 이 페로비치 기수가 이 네임들을 기승을 하게 되는데 조교 모습은 뭐 컨디션 조절을 하는 정도인데 괜찮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능력상으로 볼 때는 아무래도 좀 앞서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네임들을 제외하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외에 좀 인기를 끌 수 있는 말이 뭐 1번마 포스트 초이스라든가 3번마 원더풀 스마티 그리고 6번 금화 스탈렛 정도가 좀 인기권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솔직히 보여준 모습이 너무 없는 마필들입니다. 이번 경주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7번마 네임들을 축으로 해서요. 후창마찾기 경주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지금 선행을 나갈 수 있는 말은 이제 3번마 원더풀 스마트인데 이 마필은 너무 뒷심이 없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1200m를 소화하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1000m에서는 어느 정도 좀 버티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는 있는데 1200에 와서는 아예 맥을 못 춥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필이 1200을 끝까지 버틸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마필이 선행을 나갈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사코노 직선주로 해서 말들이 좀 뭉칠 가망이 좀 높고요. 또 하나의 인기마죠. 1번마 퍼스트 초이스는 좀 출발이 조금 늦은 편이죠. 그러니까 출발만 좀 보완이 된다면 분명히 좋은 모습은 낼 텐데 특히나 지금 뭐 제가 좋아하는 조인건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기대가 가는 마필이고요. 3번마 금화 스탈렛은 이 마필이 지금 왜 인기가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물론 뭐 편성이 허접하니까 들어올 수는 있는데
그리고 좀 앞선에 붙여 뛸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지금 좀 그 인기가 있을 것으로는 보이는데 저는 뭐 솔직히 그렇게 보고 싶지 않은 막필입니다. 자, 그러면 인기말을 제외하고 나머지 마필 중에서 없을 것이냐? 이건 솔직히 어느 마필이 들어와도 뭐라고 말을 못합니다. 13번마 스파이스 인디. 이제 데뷔전을 갖는 말이죠.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인디밴드의 자마이고요. 근데 인디밴드의 자마들이 솔직히 크게 두각을 나타내지는 못하는데 전체적인 특징이 뭐냐면 발주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 단거리에서는 조금 이 인디밴드 자마들이 좀 고생을 할 가망이 높은데 이 스파이스 인디도 역시 게이트도 좀 불리하고요. 출발도 좀 안 되고 뭐 채찍을 갖다 대보지만 반응도 그렇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마필도 좀 생각은 했었는데 좀 어려운 전개가 될 것 같고요. 저는 이 11번마 아델 석세스 이마필이 좀 복병권에서 일을 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출전 주기가 조금 길어지기는 했어요. 12주 만에 나오고는 있는데 말의 상태는 상당히 지금 좋아 보이고요. 어쨌든 50kg의 부담 중량이라는 거는 해볼만 하다가 되는 거죠. 왜냐면 이 경주의 편성이 그렇게 좋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교의 모습만 본다면 저는 8번 타임 포인트도 무시를 못한다. 왜냐면 인기마들이 그렇게 별 보이는 모습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좀 정리를 하면요. 저는 7번 네임드는 휴양을 했지만 이 정도 편성이라면 이건 충마다라고 보여지는 경주입니다. 자, 그리고 11번마 아델 섹세스, 다음에 8번마 타임포인트. 이거는 순전히 인기도보다는요, 마필의 지금 현재 상태를 보고 추천을 하는 거고요. 복병으로는 1번마 퍼스트 초이스를 선택을 합니다. 자, 충마가 있는 경주에 뭐 강축에 저배당 없다 뭐 이런 말도 있지만 지금 이번 경주는 후차권이 상당히 오리무중인 경주가 될 가망이 높습니다. 자, 다시 서울로 옵니다. 서울 4경주 국산마 6등급 연령 오픈의 안말 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300m가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는 전체 14마리가 게이트를 꽉 채우고 있는데 능력들이 좀 엇비슷합니다. 능력들이 좀 엇비슷하고 뭐 되는 말도 없고 안 되는 말도 없는 이제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좀 제가 봤을 땐 앞선을 좀 장악할 수 있는 말들이 조금은 더 유리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이고요. 자, 이번 경주에선 뭐 4번마 골드 배지, 9번마 엘리트 파워, 10번마 청단 탱크, 8번마 어메이징 퀸, 13번마 질풍백광 등이 좀 인기권에 들어갈 마필로 보입니다. 자, 근데 저는 이 마필 중에서 가장 좋게 보는 거는 9번마 엘리트 파워입니다. 일단 뭐 조교 상태의 모습도 상당히 좀 좋아 보였고요. 일단 이번 경주에서 좀 선행을 갈 수 있는 마필로 보이고 선행을 간다면 마지막까지도 좀 버틸 수 있는 마필로 보여집니다. 물론 뭐 지금까지 5번을 나와서 이제 직전 경주 2착한 게 뭐 보여준 거는 답니다. 다긴 하지만 어쨌든 강한 상대들과 좀 많이 싸워봤고요. 요즘 상승세에 있는 이역 기수가 이 마필을 가지고 만약에 선행을 간다. 이 안게이트가 좀 빠른 말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요. 간다면 충분히 좀 가망성은 좀 있어 보이고요. 지금 그 인기마인 10번마 청담 탱크 같은 경우에는 조교 모습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제가 뭐 좋아하는 이제 한만식 기수가 기승은 하는데 이 마필도 역시 앞선에 붙여 뛰어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이 엘리트 파워한테는 좀 밀릴 수가 있기 때문에 허팀만 쓰고 끝날 가망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그리고 좀 복병권에서 제가 보는 말은 7번마 특급여왕입니다. 역시 박태종 기수죠. 일단 조교 모습은 상당히 좋고요. 이 마필도 역시 앞선에서 뛸 수는 있는데 뒷심이 너무 없는 마필입니다. 그런데 이번 경주가 그렇게 강한 추입, 압박을 가할 말들이 별로 없어 보이기 때문에요. 이 엘리트 파워가 뛸 때 그 뒤에 딱 붙어서만 갈 수 있다면 특급여왕도 마지막까지 버틸 힘은 있어 보이고요. 최고 인기만이 4번마 골든 배지는
능력상으로는 분명히 앞서 있는 거는 맞아요. 그리고 선취입도 다 되고. 근데 이마필이 이제 직선주로해서 차치를 갖다 대면 약간의 사인기를 보입니다. 그런 거리적인 좀 손해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솔직히 능력상으로는 앞서 있는 거는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강하게 믿기는 어려워 보이고요. 멀로 기수가 기승하고 있는 8번마 어메이징 퀸이 최근 두 경기는 좀 상태가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꾸준히 자기 발걸음은 지금 내는 마필이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이 8번마 어메이징 퀸도 도전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정리를 하면요. 저는 일단 9번마 엘리트 파워, 그리고 7번마 특급 여왕, 8번마 어메이징 퀸까지 이 세 마필을 입상 가능마로 추천을 하고요. 4번마 골든 배지를 복병으로 추천합니다. 자, 원래 이 4번마 골든 배지가 지금 최고 인기마가 될 텐데 저는 이 마필을 조금 뒤로 돌리고 예상을 하는 경주입니다. 자, 부경의 이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연령 오픈 별정A이고요. 13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전체 14마리가 게이트를 꽉 채우고 있는데요. 자, 일단 1번 A1 플러스 다실바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좀 앞선에서 붙일 수는 있는 말인데 직전 경주에선 좀 앞선에 붙였는데 그 전에는 상당히 뒷선에서 놀고 있는 말이었고요. 오전을 뛰는 동안에 아무것도 보여준 모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 좋게 볼 수가 없는 거고요. 자, 이번마 닥터 페이스. 이마필도 역시 선입권의 전개를 하는 말이라고 봐야죠. 앞선에 붙여띄고 근데 앞에 붙이면 좀 추임력이 조금 떨어지고요. 조금 늦게 출발을 하면 그나마 추임력이 좀 살아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마필이 어떤 식으로 전개를 지금 해야 되느냐가 상당히 중요하죠. 자, 3번마 오피서 세상. 데뷔전에서 늑발을 했습니다. 뭐 변화된 모습을 보이는 것도 없고요. 4번마 대호마 역시 뭐 볼 거 없습니다. 자, 5번마 에이스가이 김태현 기수가 기승을 하면서 이제 감량 2점이죠. 직전 경주에서 이제 비스틀리에 이어서 2착을 차지했습니다. 지금까지 3번 나와서 직전 경주 2착을 차지하면서 서서히 좀 컨디션을 끌어올리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4살짜리 마필이기 때문에 4살 때에 지금 3전이다. 솔직히 더 이상 아낄 게 없는 말이죠. 자, 6번마 원더풀 월드는 뭐 볼 게 없고요. 7번마 금빛 스카이. 이 마필은 원래 데뷔전에서 이제 선행력을 좀 보여줬었던 말이에요. 그 앞선 전개를 좀 하기는 하는데 거리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앞에도 못 나오고 뒷심도 없습니다. 근데 이번 경주 1300m다. 그러면 역시 볼 거 없다라는 게 되는 거고요. 8번마 꽃무리 뭐 설명할 게 없습니다. 9번마 청어리더 늑발을 하죠.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나라 경마에서 단거리에서 늑발을 하는 말은 솔직히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자, 10번마 사이먼 탑건. 앞선에서 붙여가는 말이에요. 붙여가는 말인데 특징이 좀 없습니다. 근데 지금 모준호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이마필은 솔직히 이번 편성에서 그렇게 높게 보기는 좀 어려운 말로 보이고요. 자, 11번마 베스트 윈드. 좀 그 출발이 그렇게 매끄럽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마필이 만약에 출발이 좀 된다면 어느 정도 좀 붙여갈 수는 있는 말인데 생각보다 지금 자기 실력이 좀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6번을 뛰어서 뭐 이렇다 할 걸음을 보여준 게 없기 때문에 이제는 좀 뭔가를 좀 보여줘야 될 때가 되기는 됐는데 조금 아쉬운 말이죠. 자, 12번마 석세스 마초. 유현명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직전 경주 데뷔전에서 우승을 하면서 이제 상당한 인기를 모을 것으로 보이고요. 역시 이번 경주에서도 편성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기 때문에 착승권의 한 자리는 분명히 차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3번마 칼마크. 이마필도 처음에 데뷔를 했을 때는 어느 정도 가능성을 좀 보였던 말이에요. 근데 또 뭐 임성실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지금까지 보면 뭐 조창욱 기수, 김명신 기수, 정노현 기수 글쎄 그렇게 뭐 좋은 기수가 좀 타지는 않았는데 큰 특징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하만 마리산
이름만 좀 어렵죠. 네. 자, 이렇게 놓고 봤을 때 결국은 좀 볼 수 있는 말이 2번마 닥터페이스, 5번마 에이스가이, 그리고 11번마 베스트윈드, 12번마 석세스 마초. 뭐 이 정도 선에서 경주가 좀 끝나지 않겠냐라고 보고요. 특히나 이 12번마 석세스 마초가 지금 이 편성에서는 입상의 한 자리는 분명히 차지할 수 있는 충마로 보여집니다. 근데 2차권은요, 그냥 딱 보기에는 이번마 닥터페이스가 상당히 좋아 보이는데, 제가 한 가지 걱정을 하는 게 뭐냐, 서수훈 기수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서수훈 기수가 어떤 부산 경마장에 이제 탑3 안에 들어가는 기수기는 한데, 최근 페이스가 상당히 안 좋아요. 그리고 한 가지 뭐가 있냐면, 이 서수훈 기수는 일단 말을 앞에 붙이고 봅니다. 그러니까 선행마든 추임마든 앞으로 막 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행마는 상당히 잘 타는데, 글쎄요, 뒤에서 올라오는 말은 요즘 들어서는 조금 기승술이 옛날 같지는 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만약에 닥터페이스가 게이트에 2점도 있기 때문에 아마 서수훈 기수가 무조건 처음에 치고 나올 가망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1300m 거리에서 마지막까지 버틸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저는 이 서수훈 기수가 이 닥터페이스를 가지고 솔직히 앞에 안 서기를 바랍니다. 뭐 에이스가이라든가 석세스 마초라든가 베스트윈드라든가 이런 마필들을 앞에 보내놓고 차분하게 자기 자리를 차지해서 따라간다면 마지막 한 자리는 분명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서수훈 기수의 기승 스타일로 타게 되면 조금은 더 어려운 경주가 될 수도 있는 그런 마필이라고 보여지고요. 여기서 좀 재밌게 보는 거는 5번마 에이스가이입니다. 이 에이스가이가 어쨌든 감량의 이점을 안고 초반에 강하게 치고 나온다면 저는 이 마필이 마지막까지 분명히 버틸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경주예요. 물론 뭐 석세스 마초가 어느 선에서 압박을 가하느냐 또는 석세스 마초가 아예 선행을 가버리느냐 뭐 이랬을 때는 좀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어쨌든 이 석세스 마초와 보조를 맞춰서 나갈 수 있는 말이 5번마 에이스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두 마필이 손잡고 들어올 수도 있는 그런 경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좀 정리를 하면요. 자, 일단 12번마 석세스 마초는 저는 충마로 보는 경주고요. 5번마 에이스가이 그리고 2번마 닥터페이스까지 봅니다. 자, 근데 어쨌든 저 배당이에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배당이 좀 나오려면 복병마인 베스트윈드가 어느 정도 자기 걸음을 내주느냐겠죠. 자, 어쨌든 석세스 마초 선전을 좀 기대해 봅니다. 자, 이번 경주는 이제 서울 5경주 드디어 국산마 5등급으로 들어왔습니다. 암말 경주고요. 14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도 편성이 상당히 애매합니다. 말의 필의 능력들이 좀 엇비슷하다라는 거죠. 자, 일단 이번 경주에서는 이제 11번마 청담 위키드, 14번마 로열 고스트, 10번마 글로리 파이터, 4번마 로드로즈, 그리고 12번마 디에코 등이 좀 인기권에 들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마필을 제외하고도요, 이 8번 허니버터 밥이라든가 7번마 다울퀸, 뭐 이런 마필들도 상당히 괜찮아 보이고 13번마 유롱스타도 안 될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혼전이 될 가망이 상당히 높은 경주고요. 경주의 전개도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이 뭐 4번마 로드레즈인가 또는 뭐 11번마 청담 위키드, 12번마 디에코, 13번마 유롱스타, 14번마 로얄 고스트 등이 다 앞선에 붙일 수 있는 말들이거든요. 그런데 뭐 강력한 선행 능력을 갖고 있는 뭐 그런 마필은 특별히 보이지는 않습니다. 여기서는 차라리 1번 게이트에 있는 럭키 스마일이 김하연 기수의 이제 감량 이점을 안고 선행을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까지 버티기는 좀 어려워 보이고요. 4번마 로드로즈는 이제 9점 만에 직전 경주 이제 1착을 차지하면서 승군을 했습니다. 네, 이 마필은 제가 봤을 때는 여기가 좀 한계가 아닐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국산마 5군에서
좀 약편성이라면 가망성은 있는데, 지금 이 정도 편성에서는 솔직히 지금 승군전에 대한 부담도 있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저는 조금은 어렵다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10번마 글로리 파이터. 이 마필은 약간의 좀 늦발길을 좀 보이는 마필입니다. 약간 늦발길을 보이고 마지막에 추입으로 올라오는 이제 그런 마필인데, 이번 경주는 경주의 흐름이 절대 느린 경주는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글로리 파이터가 올라올 수 있는 시간이 있겠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안 된다라고 봅니다. 저는 이번 경주에서 가장 가망성 높게 보는 말이 14번마 로열 고스트입니다. 일단 뭐 마체 상태도 좋고요. 이 마필은 앞선에서 뛸 수 있고 뒤로 붙여서 갈 수도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전개의 자유가 있는 거죠. 다만 지금 14전을 뛰었단 말이죠. 그리고 아직도 국산마 5등급이다. 그러면 더 이상 보여줄 거는 없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과연 이 마필이 이제 하만식 기수의 말머리로 외곽 게이트에서 올라올 수 있느냐, 이거를 한 번쯤은 좀 생각을 해봐야죠. 그랬을 때 이 마필이 상태나 이런 거는 다 좋아 보이지만 직전의 경주가, 이 로열 고스트가 어떻게 보면 직전 경주가 좀 어부질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인기마예요. 이 마필은. 로열 고스트는 당연히 인기마인데 인기마를 뺄 수 있느냐 없느냐죠. 제가 이 마필에 주목을 하는 이유는요. 이 마필을 놓고 갈 수 있다면 제일 좋은데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인기마를 하더라도 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저는 이 경주, 이 전 경주가 보시면 이 로열 고스트, 그 다음에 청담 위키드, 럭키 스마일, 그리고 글로리 파이터, 울트라 시대까지 다 같이 뛰었던 마필이거든요. 그랬을 때 거기서 지금 3착을 차지를 했는데, 이거는 게이트가 3번 게이트, 지금은 14번 게이트. 이렇다라면은 저는 이 로열 고스트는 인기마 중에서 제가 빼는 인기마가 될 가망이 높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대안이 뭐냐? 저는 13번마 유롱스타 하고요. 7번마 다울킨. 이 다울킨이 직전 경주 승군전에서 비록 뭐 늦발을 하면서 경주를 좀 망치고 말았지만 이것도 역시 같이 뛴 경주거든요. 충분히 따라가는 전개가 가능한 마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가망성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좀 인기마 중에서 4번 로드로즈, 10번 글로리 파이터, 14번 로열 고스트까지 이 인기마들을 지금 다 빼는 예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이번 경주가 배당이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랬을 경우엔 노려볼 만한 경주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 일단 11번마 청담 위키드, 이 마필은 지금 이름값을 해야 됩니다. 이 마필이 아직도 여기서 이루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 마필한테는 어떻게 보면 좀 창피한 일이죠. 자, 11번마 청담 위키드하고 7번마 다울킨, 그리고 13번마 유롱스타까지 이렇게 세 마필의 입상 가능성을 좀 높게 보고요. 다시 살아난 듯한 느낌이 드는 8번마 허니버터 바비가 비록 승군전이지만 안요리 기수가 좀 부담 없는 승부를 한다면 착승권의 한 자리를 차지할 수도 있는 경주로 보여집니다. 자, 부경의 3경주, 국산마 6등급 경주고요. 1400m 경주가 됐습니다. 자, 이번 경주에선 이제 2번마 라피도퀸이 지금 압도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5번을 나와서 이제 2착 1번을 했던 말이고, 직전 경주 1200m에서 선입권 전개 후에 마지막 추입을 통해서 2착을 차지했던 말입니다. 근데 저는 물론 이 마필의 인기말은 맞고 능력이 있는 것도 맞습니다. 국산마 6군에서 이 정도 뛰었다면. 그런데 이런 압도적인 인기를 끌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저는 이번 경주에서 가장 주목하는 말은 1번마 콘스탄틴입니다. 다실바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직전 데뷔전에서 최외곽 게이트에서 늦발을 했죠. 늦발을 하고 그냥 뒤에서 놀다가 끝났습니다. 근데 이 마필이 저는 이렇게 주저앉을 말은 좀 아닌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경주에서는 지금 마땅한 선행마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강한 선행마가 없기 때문에 라피도 퀸이 아마 선행을 나가리라고 보여지는데, 저는 오히려 1번 콘스탄틴이 초반부터 강하게 밀고 나온다면 마지막까지 이제 1400m긴 하지만 1순할 수 있는 경주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인기마인 이 3번마 할리우드 퀸은 서승훈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지금 6전에 보여준 게 아무것도 없죠. 다 바닥권입니다. 근데 이마필은 지금 왜 지금 인기가 있을까? 자, 늦발을 하는 말이죠. 늦발을 하는 말인데 추입이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1400은 오히려 경주적인 특성이, 경주 거리상 할리우드 퀸은 경주 거리가 늘어난 게 더 좋지 않느냐, 뭐 이렇게 보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이런 마필이 지금 인기권에 팔릴 정도라면 이번 편성은 좀 허접한 편성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렇게 봤을 때 저는 오히려 추입으로 올라올 수 있는 7번마 제마포춘, 이 마필을 더 주목하고 싶습니다. 물론 김어수 기수, 글쎄요, 뭐 믿을 수 있는 기수는 아닌데 어쨌든 이 마필을 가지고 추입으로 한번 입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경주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빠른 경주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추입의 시간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김어수 기수가 딱 붙어서 뒤에서 호시탄탄 기회를 노리면서 간다면 직선주로 해서 분명히 올라올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부경 경마장은 잘들 아시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다 오르막길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직선주로가 서울보다 더 깁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부담 중량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힘 있는 말이 마지막에 이 우승을 낚아챌 확률이 상당히 높죠. 지금 이번 경주는 솔직히 뭐 앞에 나설 말도 없고 대부분 다 뒤에서 놀고 있는 말입니다. 꾸준한 지금 그 실력을 보여주고 있는 영광의 스피드, 이것도 좀 주목을 좀 해봐야 되는데, 김어수 기수가 계속 탔었거든요. 근데 김어수 기수가 지금 제마포춘에 가서 앉았습니다. 자, 그랬을 때는 저는 영광의 스피드보다는 차라리 제마포춘이 더 가망성이 높지 않겠나 라고 보여집니다. 자, 최고 인기마인 라피도 퀸, 뺄 수는 없지만 강하게 볼 수는 없고요. 저는 1번마 콘스탄틴을 상당히 좋게 보는 경주입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좀 하자면요, 저는 1번마 콘스탄틴, 그리고 7번마 제마포춘, 2번마 라피도 퀸까지 이렇게 세 마리를 입상 가능마로 보고요, 4번마 영광의 스피드를 복병마로 추천하는 경주입니다. 네, 이번 경주는 서울 6경주 국산마 4등급의 연령 오픈 핸디캡 경주고요. 1200m 단거리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의 특징을 보시면 일단 4번마 라온 패션, 그리고 5번마 백산 썬더, 이 두 마필이 앞선에서 경주를 이끌 것으로 보이고요. 이 뒤로 1번마 레인케이, 6번마 교령득수, 9번마 흥드림, 그리고 10번마 원더풀 스톰, 이렇게 선의권에서 전개를 하면서 이 선에서 경주는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4번마 라온 패션과 5번마 백산 썬더가 과연 선행에서 버틸 수 있느냐, 아니면 선의권의 말들이 앞선의 말들을 넘어설 수 있느냐죠. 자, 이게 1400m라면 라온 패션이나 백산 썬더가 버티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경주는 1200m 경주거든요. 그러니까 변수가 좀 작용을 할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1번마 레인케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4군으로 승군을 한 이후에 앞선을 지금 나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발주가 평소 본인의 그거보다는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뒤에서 조금 헤매고 있죠. 근데 이번엔 오랜만에 지금 인게이트로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찬스를 좀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할 것 같고요. 4번마 라온 패션은 앞선에서 뛰는 말입니다. 앞선에서 뛰는 말인데 직전 경주는 이제 국산마 3군에 점핑 출전을 해서 역시 선행은 잡았지만 마지막에 밀렸고요.
그전 경주 국산마 4군 자기 군에서 1200m 경주에서는 앞에 나가지를 못했습니다. 물론 스타트는 되게 빨랐지만 맨 앞에 서지를 못하면서 결국은 마지막에 힘이 딸리고 말았는데, 자, 이번 경주는 만약에 앞서에 나간다면 이 김하연 기수의 감량 이점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버틸 수 있는 힘도 있지 않느냐라고 보여집니다. 자, 감량 이점 얘기하는데 왜 이게 올랐느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는데, 직전 경주는 아까도 말했듯이 국산마 3군 점핑 출전을 했기 때문에 부담 중량을 엄청 약하게 받았던 겁니다. 자, 그리고 5번마 백산 썬더, 종잡을 수가 없는 말이죠. 이마필은 앞선에서 버티기도 하다가 또 어떤 경우에는 뒤에서 추입도 하다가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전형적인 선임마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선임마 중에서도 조금 스타트가 빠른 선임마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맨 앞에 쓰는 것보다는 뒤에서 따라가는 전개를 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더 낫다라고 보여지는데, 이번 경주도 상대가 만만치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6번마 교령득수. 이마필은 초창기에 상당히 좀 많은 좀 관심을 가졌던 말인데 계속해서 상태가 좀 안 좋았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조금 살아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기는 한데, 솔직히 자력으로 이번 편성에서 입상권에 들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앞선의 말들이 무너진다면 한 번의 기회는 분명히 나옵니다. 근데 이게 조상범 기수가 이마필을 갖고 지금 어떻게 타느냐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라온 패션이나 백산 썬더가 상당히 빠르게 경기를 이끌 텐데, 이 교령득수라는 말의 특징이 뭐냐면 외곽에서 붙여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렇게 4번하고 5번이 나갈 때 교령득수가 한 이 정도 선에서 서서 갈 수만 있으면 좀 편안한 전개가 되는데, 이 마필의 특징이 이 말들과 좀 꼭 싸우려고 해서 이렇게 붙어서 들어가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이러면 마지막에 힘이 확 죽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자리 지키고 가야 되는 말이에요, 교령득수는. 가장 전형적으로 보는 게 바로 직전 경주죠. 3번 게이트에서 교령득수가 안에서 붙여서 나와서 마지막까지 끈질기게 따라가다가 놀라운 스피드로 추입을 했던 경주. 이런 스타일로 말을 타야 되는데 붙여 들어가는 경주를 하게 되면 이 마필은 좀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조상범 기수가 어떤 식으로 기승을 하느냐에 따라서 성적이 좀 달라질 수 있는 말이고요. 이번 경주 최고 인기마는 9번 흥드림입니다. 초반에 이제 데뷔하고는 큰 어떤 모습을 보이지 못하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직전 네 번째 경주죠. 2000년도 11월 달 경주에서 이제 앞선 붙여 나오면서 끝까지 버텨냈던 경주고요. 그 다음에 2착하고 다시 1착하고 승군을 했습니다. 승군전에서는 아무래도 좀 상대들이 강해졌죠. 그래가지고 승군전에서는 결국은 인기마임에도 불구하고 뒤로 쳐졌습니다. 근데 이때 보시면 싸웠던 말들이 뭐 스피드고, 멋진 금성, A2Z 뭐 이런 말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정도 편성이라면 흥드림도 분명히 가능성은 있어 보이고요. 자, 또 하나의 인기마 10번 원더풀 스톰입니다. 직전 경주에 최범행 기수가 타고 외곽 게이트에서 초반에 좀 선입권 전개를 한 이후에 퍼져버렸습니다. 자, 이 경주는 어떻게 보면 9번 흥드림하고 원더풀 스톰 이 두 마필이 직전에 이제 같은 경주를 뛰었던 경주거든요. 그래서 이 두 마필이 좀 직전 경주 편성이 강했기 때문에 손잡고 들어올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할 수는 있지만, 나름 마필도 만만치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좀 정리를 하면요. 저는 일단 이번 경주에서는 역시 9번마 흥드림, 그리고 6번마 교령득수, 그리고 4번마 라온 패션을 조금 유리하게 보고 있고요. 1번마 레인K, 이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경주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번 경주는요, 능력이 좀 엇비슷하다고 봐야 되는 부경 4경주 혼합 3등급의 핸디캡 경주입니다. 1400m 경주거리고요. 자, 이번 경주에서 좀 주목할 말은 3번마 일념통천입니다. 왜냐하면 이 마필이 경주를 주도할 마필이거든요.
마필이거든요. 그 앞선에 딱 나가서 이제 선행으로 나갈 마필인데 과연 버틸 수 있느냐죠. 자, 이 마필의 전적을 보시면 9전 9번 나와서 3번의 우승과 4번의 2착을 차지한 마필이고 상당히 끈기 있게 뛰는 말입니다. 근데 최근 3경주를 보시면 다 혼합군에 나왔거든요. 혼합4군에 처음 나와서 결국은 선행을 나갔지만 뒤에서 밀려나 버렸고요. 그 전 경주에서는 역시 혼합3군 안말 경주에 나와서 앞선에 나간 후에 마지막까지 버티기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승군전이었죠. 직전 경주 혼합 3군에 나와서 좀 인기권의 말이긴 했는데 버텨내지를 못했습니다. 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혼합군 경기와 국산 강자가 여기에 들어왔을 때 어떻게 경주가 펼쳐질 것이냐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일념통전이 국산 3군 경주에 나왔다면 어느 정도의 가망성도 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저는 이번 경주에서 이 일념통전이 선행으로 한 바퀴를 1400m를 삥 돈다? 저는 그거는 좀 어렵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인기마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일념통천을 좀 제하고 가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 경주에서 가장 좀 재밌게 보는 말은 뭐냐? 역시 인기마인 7번마 에이커스 드림입니다. 자, 이 마필은 기본적으로 선입전개를 하는 마필이고요. 선행도 나가는 마필입니다. 직전 경주에서는 좀 인기마임에도 불구하고 뒤로 쳐졌는데 이 경주가 상당히 좀 강했던 경주거든요. 거기서도 꾸역꾸역 따라갔고 착차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에이커스 드림이 본인의 능력만 발휘할 수 있다면 이번 편성에서는 착순의 한 자리는 좀 차지할 것으로 보이고요. 역시 같은 레이팅을 갖고 있는 10번마 소니킹이지 뭐 믿고 보는 기수 페로비치 기수죠. 그러니까 이 마필도 역시 선입전개가 가능한 마필입니다. 조금 이 직전 경주 혼합 상군 경주에서 예상외로 좀 졸전을 펼쳤죠. 이상하게 이번 이 경주에서는 정말 예상 밖으로 졸전을 펼쳤는데 바로 그 다음 경주에서 2착을 차지하면서 컨디션이 이상이 없음을 알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요, 이 7번 에이커스 드림과 10번 소닉 킹이지 이 두 마필이 조금은 앞서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이 두 마필의 아성을 깰 수 있는 말이 없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2번마 용연, 9번마 다이아몬드 마린, 12번마 마이티 파워, 뭐 이 마필 등이 충분히 도전이 가능합니다. 용연도 역시 국산마죠. 국산마인데 이 마필은 뒤에서 올라오는 힘, 그러니까 타이밍을 상당히 잘 잡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경주 전개를 잘 풀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전개를 풀어가는 게 기수가 하는 몫이기는 하지만요. 이 마필도 어떤 식으로 뛰느냐가 상당히 중요한데 이 용연이라는 마필은 선위권에서 딱 붙어가면서 뭐 3코너에서 감고 나올지 4코너에서 감고 나올지 타이밍을 딱 보고 감고 나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필은 솔직히 단거리보다는 어떻게 보면 장거리가 더 어울릴 수도 있는 마필이고 1400m에 조금은 더 강점을 가질 수도 있는 마필이에요. 자, 9번마 다이아몬드 마리는 최근은 좀 상승세가 많이 꺾였죠. 그러니까 하락세에 접어들은 말입니다. 이제 4살이 된 거셈하고 이제 보여줄 거름은 뭐 거의 다 보여줬다라고 보여지는데 끈끈하게 뛰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막 앞선에서 혼전이 벌어졌을 때 뚫고 나올 수 있는 말이 다이아몬드 마린입니다. 근데 기수가 김호수 기수예요. 이러니 또 강하게 볼 뭐는 아닐 것 같습니다. 자, 체외각에 있는 마이티 파워. 이마필도 이제 잔뼈가 굵은 말이죠. 5살짜리니까. 근데 어쨌든 국산마 상군에서는 꾸준하게 자기 모습은 보여주는 마필입니다. 근데 혼합군 경기에서는 아무래도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 마필입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요. 저는 이번 경주 7번마 에이커스림, 10번마 소니킹이지 이 두 마필의 2강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2강을 넘어설 수 있는 말은 2번마 용연 뭐 이 정도라고 보고요. 제가 좋아하는 말 3번 일념통초는
이번 경주도 저는 버티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고요. 만약에 복병으로 보자면 12번마 마이티 파워나 9번마 다이아몬드 마린 뭐 이 마필도 괜찮습니다. 복병으로는 볼만은 한데 여기까지 보게 되면 솔직히 그러니까 배팅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런 경주는 좀 단촐하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3마리만 추천하는 경주입니다. 서울 7경주 국산마 5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경주입니다. 이 경주는 이제 1300m 경주 거리가 되겠고요. 조금 혼전 구도의 경주로 보여지는데 다음에 군계일학이 하나 있죠. 6번마 모닝힐. 자, 지금까지 뭐 2번 나와서 2번 다 우승을 차지한 마필이고요. 앞선도 가능하고 따라가는 전개도 가능한 마필처럼 보입니다. 뭐 조교 상태도 상당히 양호해 보이고요. 1300m 경주거리 지금 처음이지만 뭐 1200m도 무난하게 소화를 해냈고요. 편성 자체가 뭐 약한 편성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강한 편성도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이 모닝힐의 입장에서는 착수권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기회로 보여집니다. 다만 지금 이게 승군전이거든요. 승군전이라는 부담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경주는 좀 앞선에 발빠른 마필들이 좀 많기 때문에 초반에 몸싸움이 상당히 좀 치열할 경주로 보여집니다. 그랬을 경우 과연 이 6번 모닝힐이 그 몸싸움을 이겨낼 수 있느냐인데 저는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으로는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 외에는 이제 뭐 1번마 조이브라더라든가 2번마 레전드윈, 3번마 퍼펙트 파워, 9번마 해찬, 뭐 11번마 대천 얼짱, 13번마 MJ 베스트 등이 좀 혼전을 벌일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이 3번마 퍼펙트 파워가 이 모닝힐과 함께 아마 최저 배당을 형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직전 경주 뭐 준우승을 차지했었고요. 계속 국산마 5군에서는 자기 기록을 지금 내주고 있는 말입니다. 약간 추입성의 마필이고요. 초반에 좀 어느 정도 붙여가는 마필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 경주 퍼펙트 파워를 인기마임에도 불구하고 좀 제외를 하려고 합니다. 일단 부담 중량이 올라갔다라는 거, 그리고 경주 전개가 앞선이 상당히 두터울 거기 때문에 이걸 뚫고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과연 이 퍼펙트 파워가 그 정도의 능력이 되느냐라고 했을 때는 저는 검증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인기마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예상에서 제외를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럼 제가 좋게 보는 말은 뭐냐? 1번마 조이브라더입니다. 임다빈 기수가 기승을 하면서 이제 감량에 이점을 좀 안았죠. 그리고 이마필은 기본적으로 자기 걸음은 좀 내주고 앞선에 붙여서 뛰는 말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 국산마 6군으로 승군을 한 이후에 계속 좀 고전을 면치 못하다가 이제 직직전 경주죠. 직직전 경주에서 이제 1착을 차지했습니다. 그때 역시 앞선 전개를 좀 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버텨냈었습니다. 그러니까 1400m도 충분히 소화를 했기 때문에 1300m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만 이 임다빈 기수가 지금 이 마필을 가지고 어떻게 탈 것이냐인데 저는 무조건 붙여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게이트의 이점도 있고요. 그러니까 무조건 선행을 나가야 돼요. 모닝힐과 싸우는 한이 있어도 선행을 나가야 됩니다. 뒤에서 따라가는 전개를 해서는 솔직히 좀 어렵다고 봅니다. 근데 몸싸움을 하면서까지 쫓아간다는 게 뭐냐면 무조건 1등 가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선두 그룹에는 무조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 한 발은 분명히 쓸 수 있다고 보고요. 앞선이 뭉쳤을 경우에 밀고 들어올 수 있는 말은 저는 11번마 대천 얼짱으로 봅니다. 자, 근데 이번 경주는 전체적으로 앞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뒤에서 바닥 추입을 한다? 이거는 좀 어려워 보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대천 얼짱도 추입은 하는데 붙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13번마 MJ 베스트, 제가 나올 때마다 추천하는 말이죠. 그리고 추천할 때마다 안 들어오는 말입니다. 데뷔전에서 제가 강하게 추천을 했었는데 이 데뷔전 발걸음만 보면 발전 기대치가 상당히 높았죠. 그런데 이 마필이 이제 승군전을 하면서 1400을 나왔습니다. 1400에서 좀 어려움을 보이더니 그 다음부터는 앞선에 붙이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마필도 역시 마찬가지로 선두권에 붙여야 되는데, 물론 뭐 이혁기수가 이마필을 한번 타보기는 했었습니다. 타보기는 했는데 다시 한번 지금 이혁기수가 타고 있거든요. 자, 이 MJ 베스트가 지금 이 편성에서 제가 강점이라고 보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견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MJ 베스트는 좀 논외로 보는 그런 경향이 있는 편성입니다. 그러니까 타마필들이 별로 이마필을 주목하고 있지 않을 때 그냥 외곽에서 나홀로의 걸음을 갖고 간다면 충분히 이마필도 가망성이 없는 마필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정리를 하면요. 저는 6번 모닝힐, 1번 조이 브라더, 11번 대천얼짱 이렇게 세 마필을 추천을 하고요. 13번마 MJ 베스트를 복병으로 추천하는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도 역시 축막감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후차권이 상당히 혼전인 경주고 이 축마도 결국은 이제 승군전을 치르기 때문에 100% 자신할 수 있는 그런 경주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도 어떻게 보면 배당이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경주로 보여집니다. 자, 부경 5경주 국산마 4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경주고요. 1600m 경주 거리가 되겠습니다. 자, 10마리가 출전은 좀 단촐한 편성입니다. 이번 경주도 뭐 어떻게 보면 강력한 선행마가 이렇게 있는 경주는 아닙니다. 자, 이번 경주는 레이팅을 한번 보죠. 국산마 4등급이니까 레이팅 50까지 추천할 수 있는 경주인데 닥터스카이가 48, 온누리 강자 36, 아람나레 48, 와칸다 31, 화랑의 챔피언 48, 토파이어 45, 하늘울림 48, 파이널 프론트 36, 타임스펙 45, 영봉산 46. 자, 근데 이 중에서 영봉산하고 타임스펙은 전적이 많이 됐기 때문에 이제 레이팅이 좀 쌓였다라고 보이는 거죠. 그럼 레이팅만 놓고 보면 1번, 3번, 5번, 6번, 7번입니다. 근데 역시 5번 화랑의 챔피언 이마필 같은 경우에는 발주가 상당히 느립니다. 그러니까 1600m 경주에서는 조금 적성이 맞지를 않는다라고 봐야 되고요. 3번마 아람나레도 역시 6세 앞말이고 28전을 뛰어서 1착 한 번 했던 말이기 때문에 솔직히 더 이상은 보일 게 없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1번 닥터스카이, 6번 토파이어, 7번 한운울림. 그러니까 레이팅으로 봐선 이렇게 세 마리가 지금 남는 거죠. 근데 이 세 마필 중에서 7번마 하늘울림 같은 경우에는요. 8전을 뛰면서 4번의 우승을 한 마필입니다. 그리고 최근 2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직전 경주가 혼합 4군 경주, 다시 말하면 승군전이었단 얘기죠. 그럼 그걸 빼고 나면은 7전 3승을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필이 그렇게 나쁘진 않은 말인데 좀 장기간 휴양을 했다라는 거, 이제 그런 단점이 있는데 휴양을 극복을 해냈습니다. 그리고 이 마필은 선입전개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1600에서 선입전개가 가능한데 이번 경주는 선행마가 없다. 그러면 선행으로 나갈 수도 있는 그런 마필로 보여지고요. 능력상으로는 지금 봤을 때는 7번 하늘울림이 다른 마필보다는 좀 한 수 위라고 보여집니다. 자, 근데 여기서 좀 아쉬운 말은 6번마 토파이어입니다. 이 마필은 발전 기대치가 상당히 높았던 마필이에요. 근데 국산마 4군으로 이제 승군한 이후에 좀 정체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 국산마 4군은 충분히 좀 벗어날 수 있는 마필이라고 보여지는데 이번이 좀 그런 기회를 잡지 않았나라고 보여집니다. 최근에 뭐 가디스문, 마하타이탄, 마이티즈잼, 톰메이트 이런 마필들과 좀 경쟁을 했었고요. 강자와의 경쟁이 좀 많았던 마필입니다. 자, 1번마 닥터스카이는 솔직히 페로비치 기수가 더 무서운 거죠. 그래서 이 마필이 발주가 잘 안 되는 말인데 페로비치 기수가 1번 게이트에 이점을 안고 선행을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주목을 좀 해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는 좀 간단히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7번마 하늘울림, 6번마 토파이어, 그리고 1번마 닥터스카이까지 이 세 마필, 결국 인기권 세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배당 없는 경주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 8경주 혼합 4등급의 1700m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조금 이변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일단 지금 보면 8번마 골든 서비스하고 10번마 정문 에이스가 상당히 큰 인기를 누릴 것으로 보이고요. 그 외에 뭐 히든 삭스라든가 켄터키 방치, 그리고 뭐 아르폰스 등이 그 뒤를 이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근데 요점은 뭐냐? 1700m라는 거죠. 자, 8번마 골든 서비스는 최근 들어서 마체가 상당히 좀 좋아졌습니다. 10번을 뛰면서 1착 1번 한 건데 그게 바로 전경주 1착한 거였거든요. 근데 그 전까지 보시면은 마필이 좀 살아나는 느낌을 줍니다. 그리고 스타트 타임이 빠르지는 않는데 앞선 전개를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8번 게이트긴 하지만 1700m에서 앞선 전개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상당히 좀 유리하다고 봐야 되고요. 다만 부담 중량이 58입니다. 한계 중량이 지금 왔죠. 이게 조금 문제입니다. 어떻게 이 부담 중량을 극복할 수 있느냐고요. 자, 정문 에이스는 9번을 뛰면서 지금까지 2착 2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보여줄 건 솔직히 거의 다 보여준 맛빌이에요. 이 맛빌은 이제 뒤에서 치고 들어오는 말이죠. 그러니까 1700의 적성에는 솔직히 맞지는 않습니다. 이 스타일 자체로 봐서는요. 그런데 앞선이 좀 약한 경주에서는 분명히 뒤에서 치고 들어올 수 있는 능력은 되는 마필이고 11번마 아르폰스는 앞선 붙여서 뛸 수는 있는데 게이트가 11번 게이트라는 게 지금 문제입니다. 자, 1번마 켄터키 망치나 3번마 히든 삭스는 솔직히 저는 이름값이라고 봅니다. 지 현재의 상태로 봐서는 이 마필을 추천할 이유가 솔직히 없습니다. 자, 그럼 제가 보는 말은 뭐냐? 2번마 엉클벨입니다. 뭐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이 마필 선행력이 엄청나게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항상 뒷심 부족이죠. 뒷심 부족이기 때문에 되지는 않습니다. 특히나 직전 경주에선 아예 막 늑발을 해버렸죠. 요동치고 뭐하고 하면서 아예 늑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경주는 1700m 경주거든요. 그러니까 이변이 발생을 한다면 앞선에 나갈 수 있는 말선에서 이변이 발생합니다. 자, 유일하게 지금 제 컨디션만 찾았다면 선행을 갈 수 있는 게 이번 엉클벨이에요. 그러면 이 엉클벨을 쫙 빼고 나가버리면 뒷말들이 1700m 경주 거리에서 초반 코너를 극복하기 힘들다는 얘기죠. 그러면 마지막까지 버틸 수 있는 그림도 그려집니다. 물론 마지막에 좀 이게 처지는 느낌이 있지만 초반에 엄청나게 빨리 빼놓고 마지막에 버티기를 들어가야 되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는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8번마 골든 서비스, 10번마 정문 에이스, 이 두 마필의 2강 전력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변이 일어난다면 선행을 갈 수 있는 2번마 엉클벨을 복병마로 추천하는 경주입니다. 네, 부경 6경주, 금주 교차 경주 마지막 경주입니다. 1등급의 2000m. 어떻게 보면 2000m라는 경주 거리를 뛸 수 있다라는 거, 어느 정도의 능력이 된다고 봐야죠. 자, 이번 경주는 전체 9마리가 출전하는 좀 조촐한 편성입니다. 솔직히 이번 경주에 이제 점보 블레이드가 나왔다면 제가 노리고 들어갈 그럴 경주였는데, 솔직히 점보 블레이드가 지금 나오질 않음으로써 다소 좀 맥 빠진 경주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 가능성이 있는 말 이렇게 봤을 때 일단 이름값으로 보면 6번마 뉴욕 망치, 5번마 그레이트 킹, 뭐 이 정도라고 봐야 됩니다. 근데 둘 다 문제가 있죠. 6번마 뉴욕 망치는 벌 6살입니다. 그리고 이 마필이 지금까지 좀 강자와 좀 많이 싸웠기 때문에 이 정도 편성이라면 뭐 충분히 통할 수는 있는데 최근이 너무 좀 하향세라는 거, 이게 문제고요. 5번마 그레이트 킹은 7살짜리 말입니다. 이제는 좀 놔줄 때가 된 말이죠. 그러니까 편성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봐줄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저는 솔직히 그렇게 보고 싶지는 않고요. 거기다가 부담 중량도 60입니다. 저는 좀 과하다고 보고요. 자, 그럼 제가 여기서 보는 말은 뭐냐? 그래도 새로 오는 말 1번마 싹스고입니다. 다만 이 마필이 지금 휴양마예요. 휴양마기 때문에 이 마필을 솔직히 강하게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근데 편성이 원체 허접하니까 이마필도 안 된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저는 이 정도 편성이라면 너무 깊게 이 마필들의 특징이나 전개를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2000m 거리거든요. 2000m 거리라면 전개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하면요. 저는 6번마 뉴욕망치, 1번마 싹스고 이 두 마필의 조합을 좋게 보고요. 썩어도 준치라고 5번마 그레이트 킹을 복병으로 자, 서울 구경주 혼합 3등급의 핸디캡 경주고요. 1800m 경주입니다. 전체 뭐 9마리가 출전하는 경주이기 때문에 솔직히 좀 단촐한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에서 제가 조금 재미있게 보는 말은 9번마 오클랜드 삭스입니다. 자, 이 마필은 좀 장기간 휴양을 좀 했었죠. 휴양을 하고 난 다음에 복귀전, 2월달에 복귀전에서 이름값을 못했습니다. 선행승부를 나왔지만 마지막까지 버티지를 못했고요. 좀 무리한 전기였다라고 보여집니다. 직전 경주에서 비록 뭐 4군 경기에 1200m 단거리 경주였지만요. 선입 전개 후에 마지막에 뒤에서 날아오는 그림이 아주 멋있었습니다. 자, 이번 경주 이 오클랜드 삭스가 지금 1800m 장거리에 지금 도전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부담 중량이 상당히 좀 약해졌다라는 거, 이게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직전 경주의 컨디션이 살아난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 그리고 편성이 그렇게까지 강하지는 않다라는 것, 이런 것 때문에 이 9번 오클랜드 삭스를 좀 노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경주에서는요, 3번 모나킹, 4번 수리수리마, 6번 루킹굿, 그리고 8번 돌아온 뽀빠이, 이 정도의 마필들이 좀 인기를 끌 것으로 보는데, 저는 이 4번 수리수리마는 이 송재철 기수와 아주 잘 맞는 마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좀 초반에 조금 떨어지는 느낌은 있지만 막강한 추임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마필이 출전 마필 자체가 많지를 않기 때문에 4번 수리수리마도 좀 붙여서 갈 수 있는 저는 그런 경주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마지막에 한 발을 쓸 수 있는 마필이고요. 솔직히 저는 이 문화킹 이 말을 잘 모르겠어요. 이게 왜 인기가 있을까요? 이게 값이 비싸서?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리고 편성도 약하기 때문에 문화킹을 좀 볼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미안한 얘기지만 전 들어도 안 먹겠습니다. 이 마필은 별로 보고 싶지 않고요. 자, 루킹꽃은 마필의 상태로만 봐서는 솔직히 이 혼합 3등급의 외산마를 자력으로 이기기는 쉽지는 않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이역 기수가 타고 있죠. 영리한 말머리, 그리고 편성이 해볼 만한 편성. 물론 직전 경주에서 휴양을 이제 극복을 못했습니다. 휴양의 여파를. 근데 지금 최근은 좀 살아나는 컨디션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마필도 복병권에서는 좀 안고 가야 될 마필로 보이고요. 자, 문제는 돌아온 뽀빠이죠. 항상 인기권의 말이고 자기 몫은 해주던 말인데 최근이 좀 안 좋습니다. 좀 하향세에 접어들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 어떻게 보면 좀 약한 편성이 나와서 컨디션 회복을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기대할 수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좀 자력 우승은 좀 어렵지 않겠냐, 저는 이렇게 보는 경주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실전 배팅을 간다면요, 4번 수리수리마 그리고 9번 오클랜드 삭스, 이 두 마필을 가장 좋게 봅니다. 가장 좋게 보고요. 8번 돌아온 뽀빠이가 자기 컨디션만 찾는다면 솔직히 이 마필이 지금 여기 있을 말은 아니거든요. 근데 컨디션이 지금 돌아왔느냐 안 돌아왔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8번 돌아온 뽀빠이까지 이렇게 세 마필을 추천하고요. 복병으로는 국산마인 6번 루킹굿을 이역 기술을 보고 추천하는 경주입니다. 자, 서울시 경주 오늘의 마지막 경주고 1등급 1200m 경주입니다.
자, 오늘 그 부산의 1등급은 상당히 좀 널널한 경주였는데, 이 서울의 1등급 경주는 상당히 빡빡합니다. 게이트도 14마필이 꽉 채웠고요. 경주거리도 1200m 아주 순식간에 경기가 끝납니다. 자, 이번 경기에서 좀 봐야 될 말 2번마 컴플리트 스윕, 그리고 8번마 울트라 펀치, 14번마 MJ 파워, 이 정도는 좀 봐줘야 됩니다. 이 컴플리트 스윕은 순발력이 좀 막강합니다. 순발력은 막강한데 과연 마지막까지 버틸 수 있느냐 없느냐의 싸움이에요. 근데 강자 틈을 벗어났다면 컴플리트 스윕, 게이트 2번 게이트 무조건 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14번마 MJ 파워, 이 마필은 순발력보다는 지구력, 끈기로 꾸역꾸역 올라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외곽 게이트라는 단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지만 임기원 기수가 좀 영리하게 말몰이를 한다면 체력을 좀 비축했다가 마지막 4코너에서 한 발을 날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컴플리트 스윕하고 MJ 파워, 이 두 마필이 1200m에서는 좀 장점을 갖고 있는 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역시 8번마 울트라 펀치, 일종의 관록이죠. 관록으로 버틸 수 있는 말입니다. 자, 이렇게 세 마필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세 마필을 설명드린 이유 간단합니다. 11번마 이스트 제트는 설명이 필요 없는 충마입니다. 물론 경마라는 게 뭐 이스트 제트가 부러질 수도 있어요. 부러질 수도 있지만 이 정도 편성에서 이스트 제트가 부러진다? 만약에 이게 대상 경주나 뭐 그런 편성의 강자들이 다 나왔다면 이스트 제트를 뒤로 돌릴 수도 있고 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경주에서 이스트 제트를 빼고 싶지 않습니다. 가끔 가다가 이제 이스트 제트 같은 말들이 부러질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배팅하고 맞췄다고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요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만약에 이 이스트 제트가 좀 이 경주에서 불안하다 이러면 그냥 지켜봐야 됩니다. 배팅하시면 안 됩니다. 설령 그런 걸 맞췄다 하더라도 그런 배팅 방법을 갖고 가시면요 계속해서 죽는 경마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스트 제트를 축으로 놓고 후착마를 뭐로 찾을 것이냐 해서 배팅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런데 내가 보기에 이스트 제트가 솔직히 컨디션이 별론 것 같더라, 또는 전개에서 좀 불리할 것 같더라, 외곽이기 때문에, 그럼 이스트 제트가 못 올 수도 있는 경주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시면 이런 경주는 그냥 지켜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만 후회 없는 경마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스트 제트 계속해서 연승을 달렸죠. 어마어마한테 졌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가 뭡니까? 컴플리트 스윕, 가온 챔프, 어마어마, 모르피스, 뭐 이런 마필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스트 제트를 꺾을 수 있는 말, 객관적으로 봤을 때 컴플리트 스윕 정도가 2착에 붙었었던 그런 겁니다. 그럼 없죠. 그러니까 이스트 제트는 무조건 축으로 놓고 가야 됩니다. 그럼 이스트 제트를 축으로 놓고 갈 때 이 이스트 제트가 들어올 때 같이 들어올 수 있는 말이 뭐냐? 자, 11번 이스트 제트가 갈 때 2번 컴플리트 스윕은 앞선했을 수 있습니다. 그럼 같이 버티기를 들어가든가. 11번이 들어갈 때 따라 들어갈 수 있는 말이 14번마 MJ 파워. 이래서 이 두 마필을 강하게 추천을 드리는 거고요. 솔직히 울트라 펀치는 전에 같으면 아마 비슷하게 옆에서 뛸 겁니다. 근데 요즘 컨디션이 조금 좋지는 않기 때문에 나머지 마필들은 다 이 뒤에 있을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11번 이스트 제트를 축으로 놓고 2번 컴플리트 스윕, 14번 MJ 파워, 그리고 복병으로 8번 울트라 펀치를 이제 추천하는 경주인데요. 자, 어쨌든 11번 이스트 제트 축, 2번 컴플리트 스윕, 14번 MJ 파워, 그리고 8번 울트라 펀치, 복병. 근데 역시 배당은 별로 없는